6월 지금부터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직장을 안 다녀야 되고요. 알바도 안 해야 돼요. 학교도 안 다녀야 되고요. 아이도 양육하고 있는 상태면 안 돼요. 하루를 나에게 오롯이 쓸 수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집중해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시고요. 책상에 앉아 있지 않는 시간에도 이어폰으로 강의를 들으세요. 중간에 힘들어서 방황이 되더라도 절대 내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세요. 그럼 동차로 합격 가능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일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6월 달에 시작한다? 이럴 거면 꼭 1차만 공부하고 1차만 시험 치세요. 이런 경우에 동차로 공부하면 1, 2차 다 떨어집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차만 합격하면 다음 해에는 키핑이 돼서 2차만 쳐서 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데요. 2차만 합격하면 키핑이 안 돼요. 말짱 꽝이에요. 새로 1차, 2차 다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면서 동차 공부하면 스트레스에 부담감에 물리적인 시간 부족에 공부에 질려갖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어요. 애초에 담백하게 1차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6월에 시작해서 1차만 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7월에 인강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듣고요. 8, 9월에는 기출문제 풀면서 반복 학습을 해요. 기출문제는 최소 5회 반복해서 푸세요. 제 영상 중에서 기출 5회 푸는 법에 대한 영상이 있거든요. 기출은 5회 반복하고 틀린 문제, 헷갈리는 문제, 그런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점점 모르는 문제가 줄어들면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올해 시험 쳐서 1차 합격하고 내년에 2차 올인해서 합격하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습니다. 저는 2년을 끄는 게 싫어서 애들 키우면서도 죽을 똥 살 똥 공부해서 동차로 합격했지만요. 애들 케어하면서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들었어요. 3월부터 해서 동차 합격했고요. 애들 유치원 간 시간과 밤에 잠든 시간에 공부했고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등의 집안 살림도 해야 돼서 정말 시험 공부가 녹록지는 않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또는 뭐 애들 육아하면서 시험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꼭 합격하세요. 하루를 오롯이 나에게 쓸 수 있는 분들은 2년을 끌지 말고 꼭 시간 투자 철저히 해서 단기간에 합격하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래요. 1차 과목인 민법은 약간 법학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법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어요. 법학적인 사고가 다른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면 안 돼요.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두루뭉술하게 보는 것보다는 쟁점을 꼬집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민법은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공부하면 판례를 읽어도 조문을 봐도 좀 더 이해가 쉽고 잘 외워집니다. 한마디로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서 답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민법 잘하는 사람들은 정이 없다.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과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말이 어렵지가 않아서 쉽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부동산 개론적인 전반적인 모든 범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수가 있는 과목이에요. 저희 시험 칠 때에는 부동산 학개론 문제로 세법이랑 공법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원론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가볍게 푸시고 쉽다고 하셨는데 1차만 준비했던 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문제가 나와서 많이 당황하고 틀린 분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다 대응하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수님이 보라고 하는 부분, 교수님이 가르쳐 주는 부분, 체크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꼭 나온다거나 아니면 올해는 안 나와도 작년에 나왔다거나 그런 식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나올 확률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꼭 반복 학습을 하면 60점은 넘을 수 있습니다. 민법 같은 경우에는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부동산 학개론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는 민법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낫고요. 학개론은 그냥 찍어주는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학개론의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잘하는 분들은 정말 잘하던데 저처럼 수포자인 분들은 너무 힘든 과목, 너무 힘든 부분이거든요. 저는 진짜 아예 계산 문제를 못 풀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제일 나중에 풀었어요. 9월달, 10월달에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고, 그전에는 그냥 이론 내용만 계속 반복 학습했거든요. 이론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계산 문제 풀 때 조금 이해가 쉽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랑 이론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요. 이 공부는 진도를 빼는 게 정말 중요한 공부라서 계산 문제랑 같이 하니까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 저는 계산 문제를 제쳐두고 8,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유형이 있어요. 몇 가지 유형의 계산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봤어요. 어떤 문제는 3번 풀고 제가 마스터한 경우도 있고 5번 풀고 마스터한 경우도 있고 10번 정도 풀고 제대로 알게 된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아무리 풀고 정답 보고 외우고 계속 해도 5번 풀었는데도 계속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렸어요.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풀어보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만 봐도 뭘 묻는지 알게 돼서 금방 풀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계산 문제도 외워서 푼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 시험 칠 때 계산 문제가 6문제인가 나왔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2문제는 못 풀었어요. 못 풀고 풀었던 4문제는 다 맞추고 못 푼 문제 2개는 찍었는데 다 틀렸어요. 시험 칠 때는 민법부터 먼저 쳤고요. 그 다음에 학개론 계산 문제 빼고 다 치고 나머지 시간에 계산 문제를 풀었거든요. 자신이 제일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계산 문제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더라고요. 다른 문제들은 되게 빨리 풀고 계산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2문제는 찍었지 뭐예요. 1차 공부 위주로 하는 분들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